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생소하죠. 특히 안진걸TV 시청자 여러분, 뉴스맥TV, 인사이트TV, 우이종TV 시청자 여러분, 어라? 우이종 교수님도 없고 안진걸 소장님도 없는데 왜 박예슬 아나운서가 등장했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한글날을 맞이하여서 박예슬 톡톡에서 특별 생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과 우이종 교수님 그리고 텅디 PD님이 배려해 주셔서 함께 동시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걸 소장님 없다고 나가지 마시고 오늘 정말 진짜 재밌고 알찬 방송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출연하시는 게스트분에게 뭐든지 다 물어보시면 답변해 주실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오늘 어떤 방송이냐. 제가 어제 정규 생방송이 화목토 8시에 진행되는데 오늘 특별 생방송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박예슬 아나운서 갑자기 무슨 특별 생방송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차기, 정부, 수립,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 이후 또 총선 과정에서 청년 정치가 꽤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당원분들을 만나면 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주 청년 정치라면 치가 떨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대표로 나왔던 인물들, 특히나 양땡모 전 대학생 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등 김남국 국회의원 코인 사태에서 급격히 입장 표명을 하며 기자회견했던 역적 팔적이라고 불렸던 청년 정치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민주당 청년 정치 됐다 그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의 대선을 위해서는 청년 정치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민주당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국 위원장 선거에서 청년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될까? 또한 이건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투표 자격이 되나? 사실 그동안은 많은 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위원장 선거 어떻게 해?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국 위원장 선거하면서 여성 위원장, 장애인 위원장, 그리고 노인 위원장 등등 여러 위원장들 보면서 각각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욱더 대중정당 그리고 좋은 정당으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전국 청년위원장 노성철 후보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동작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시고 출마하는 국회의원 아니냐, 재보궐선거 나가는 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청년처럼 하시고 다니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신다고 해서 오늘은 조금 갇혀 있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방송을 제작하고 했잖아요, 네. 업이. 근데 원샷으로 잡아가지고 옆에 계속 있으니까 막 약간 더 긴장되고 그렇죠. 더 어른 같고 막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프닝을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박예슬 아나운서가 평소에 정치 논평을 하는 방송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인터뷰만 많이 했었는데 누구를 데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먼저 안내해드렸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노성철 후보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같은 기호 3번을 부여받은 네. 기호 3번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노성철입니다. 이거 멘트가 네. 다분히 우리 당원분들이 보셨을 때 기억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3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찍어주삼 하더라고요. 센스 있으시네요. 네. 제가 사실 노성철 우리 구의원님이시자 또 네. 후보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난 총선 때 저도 굉장히 전국을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2번 간 유일한 지역구가 있어요. 제가 동작을
유사명 후보님 지역구를 제가 2번 갔었는데요. 제가 놀랐던 것은 아니 무슨 캠프 사람들이 다 진짜 녹초가 되어 있는데 막 오이를 먹으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기영 배우님, 이원종 배우님과 함께 방송을 키고 총선 과정에서 각각 후보님들 캠프도 방문하고 함께 유세도 했었는데요. 제가 유사명 후보님 캠프 갔을 때 놀랐던 점은 어머 이렇게 서민적인 캠프가 있었나? 여러분 막 진짜 오이를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님이 다 목소리가 셨는데 캠프 관계자분들도 다 목이 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본인 선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분 매우 열정 있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이구나. 그랬는데 이번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나온 거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한 번쯤 민주당 청년위원장에 나와서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 정말 행동하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그래 사람들이 민주당 청년 정치 괜찮다, 매력적이다 생각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난 그 총선 때 40일 정도 이렇게 네. 기간이었죠. 일단 저희 지역위원장이 전에 이제 이수진 국회의원이었고 그렇죠. 저는 4년을 모셨었는데 탈당하시는 걸 기자회견으로 봤고요. 그때. 네, 그날. 동작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 2시에 본인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4시에 바로 발표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많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이 와해되다 보니까 저는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또 험지다 보니까 시의원하고 구청장 모두 다 국민의힘이에요. 이야, 네. 이것도 장난 아니네요. 동작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계속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어느 분이 오더라도 바로 뛸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저도 뭐 지역에서 안 좋은 얘기 들은 것도 들었겠죠. 근데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3월 1일에 유삼룡 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되게 죄송했어요. 죄송했던 게 당에서는 유삼룡 위원장이 혼자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혈혈단신처럼 이렇게. 네, 부산 사람. 네. 근데 또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아, 그 마음이나 이게 상황이 너무 그런 거예요. 제가 첫날 했던 일은 아파트 대단지에 월세로 나와 있는 집을 찾는 것부터 했어요. 왜냐면은 위원장님을 그때 당시 후보님을 모셨어야 되니까 이사부터 해야 되니까. 이사도 안 하신 상태로 바로 오신 거군요. 네, 3월 1일 날 발표되고 와우. 바로 오셨으니까. 네. 집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했던 거는 집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를 그냥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동작을 해서 사무실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수진 의원이 탈당하면서 지역 사무실 그래 될 대로 되라.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못해. 이런 심보였나 봐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네. 네. 그 3월 7일까지 저희가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이 없어서 길에서 선거를 계속했죠. 그리고 캠프가 이렇게 구성되고 차려지기까지 저는 운전도 하면서 웹자본도 만들고 와. 방송 소통도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캠프에 한 분씩 한 분씩 합류가 되면서 하나씩 일을 드리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데 수행만 이제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유삼룡 위원장님 모시면서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정말 좋은 분이고 그렇죠. 스킨십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거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스킨십 좋냐고 여쭤보니까 내 파출 소장 오래 했다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구조사가 우리가 5% 이기는 걸로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희망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이 맞습니다. 동작을이었어요. 저희 동작을에만 6번 오셨고 동작갑에 오셨을 때 저희가 한 번 가고 해서 저는 6번 반이라고 표현하는데 40일 동안 이재명 대표님도 6번 모셨으니까 정말 많이 모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5% 이기는 걸로 나오고 상대방인 나경원 그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조사 때 캠프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 이겼다 해가지고 저 위원장님이랑 둘이 그 중앙대 앞에 저희 지역구에 네. 중앙대가 있어요. 거기 유명한 닭갈비집이 있는데 닭갈비집 가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동작을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네. 낼 것이며 또 민주당의 지금 중요한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네. 이야기 많이 나누셨어요. 근데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보신 게 있어요. 근데 노 의원 이거 출구조사 맞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맞습니다. 안 틀립니다 했는데 이제 캠프에 이제 기자들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당선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네, 그렇죠. 근데 밤 11시가 돼도 이게 안 좁혀지고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들다가 차에서 위원장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제가 끝내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후보님 진짜 죄송한데 저희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류상민 후보께서 그러면 올라가서 기자들 인사드려야 돼 인사하러 가자 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그래서 올라가서 인사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화면에도 있는데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이 기간 그리고 더 준비하는 기간 속에서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은 어떤 다른 결과가 있진 않았을까 하고 또 낙선 인사를 류사명 후보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지역에서 하셨는데 물론 저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낙선 인사하는 거 맞지? 예,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그 오토바이 킥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헬멧을 쓰시고 오셔가지고 위원장이 손을 잡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흐느껴 우는데 전 옆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지역의 위원장님이 되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길래.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 2026년도에는 우리는 보궐선거 한다. 그렇게 해서 동작을을 찾는다. 그렇게 동작을도 정상화시킨다 하면서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도 계속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엄청 바쁘십니다. 지금도 어제는 영광 계셨고 오늘은 부산 계시고 근데 저도 이제 제 선거 뛰고 있으니까 잘 그렇죠. 못 보잖아요. 그러다가 4일 전인가 부산 보궐선거에서 만났으니까 어이 성철아 반가우신 거예요. 저도 반갑고. 근데 24일까지는 제 선거에만 집중하라 하셨고 또 제가 또 위원장님께 더 마음이 쓰이는 게 위원장님이 그렇게 오시고 초대 사무국장으로 저를 임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국 위원장급 선거를 나오려고 하면은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국장을 사퇴한 상태거든요. 동작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하셨던 거 이제 사퇴하시고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 후보로 나오신 거네요. 네, 당직이 없는 상태로만 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길이 없네요. 돌아갈 길 없고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만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와닿았던 게 사명감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동작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전국 청년위원장 그런데 다른 많은 후보들이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후보들 보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청년위원장 선거에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후배들한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3년대 고3 때 노사모로 정치를 접하고 물론 그때 정치를 알아서 접하는 건 아니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에게 매료가 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고 실제로 정치를 하게 된 건 이제 2016년, 2017년 그때쯤부터인데 일반 당원으로 시작해서 권리당원 그리고 지역의 청년위원, 지역의 청년위원장 그리고 기초의원 그 다음에 저희 이재명 대표님 체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경선에서 서울시당에서 청년위원장이 됐습니다. 전 보면은 밑바닥부터 성장해온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당 들어와서 정치 열심히 하고 당 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네 목소리 낼 수 있고 네 정치 할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럼 후배들한테 비전이 없습니다. 저만 보고 따라온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지만 저희 후배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님들 몇몇이 보면 특히 또 현역 의원님도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나만이 가진 전국 청년위원장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신지 각오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2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활동한 이제 페이지를 정리해 보니까 성과로 이번에 성과 보고를 되게 크게 했습니다. 네. 또 성황리에 잘 됐던 이유는 그때가 막 이제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이제 며칠 네. 남기고 나서라서 모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아. 그래서 아주 핫했죠. 근데 성과 보고의 페이지를 정리한 95페이지인 거예요. 저희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집중했던 게 제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저는 청년 연설대전에 썼었어요. 오. 연설대전 문화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위원회도 항상 하는 친구들만, 나오는 친구들만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소리를 담고 새로운 청년 아젠다를 우리가 내려면은 연설대전 열자 해서 그걸 통해서 2년 동안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거든요. 오. 근데 그 인재 배출한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냐면은 이번에 전국 여성위원회 연설대전이 있었잖아요. 네. 1등, 2등, 3등 저희가 다 했습니다. 오. 이 정도면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가 아니고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하면서 옆에 있는 동지들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그 성과들을 전국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1년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당에서 잘 된 거를 전국으로 가지고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는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곧 우리 대선 승리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영남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영남권에서 네. 0.7%, 20대 무당층 50%에서 0.7%를 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 마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밑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앞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는 정당이다.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닿는 것들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하시면서 했던 활동들이 큰 성과를 이뤘다. 그리고 네.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일 큰 게 그 청년 연설대전. 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걸 두 차례나 했었거든요. 2023년, 2024년.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가장 크게 했던 게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오. 국회 운동장에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오현식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네. 제 또 친구기도 합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도. 그래서 둘이서 200명 동지를 모시고 7개 종목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도 어떤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정당 가입하면은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가입되었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가입되고 나면은 여기서 난 어떤 지역에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어떤 가이드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어떤 정책 토론한다. 그리고 정치 스터디 한다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음. 권리당원인데 사실 당비는 나가고 있는데 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 당원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당이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다음 맞아요. 대선에서 더 많은 청년들을 끌어안을 수 있지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들어오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체육대를 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편하게 오고. 편하게 오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문화들을 저는 만들고자 했고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싶었는데 각 시도당만의 이제 사정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더 큰 권한이 생긴다면 이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게 또 지금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청년 조례 연구 모임.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청년들한테는 어떤 정말 큰 뭐 국가적인 아젠다나 어떤 공약들은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청년들한테 어떤 효능감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조례 연구 모임을 통해서 만든 조례 중에 대학생들한테 효능감을 준 게 저희 지역에는 중앙대, 총신대, 숭실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노량진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만 할인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거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자. 대학생들한테도 할인되게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학생들도 할인이 됩니다. 그럼 이 할인받는 대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할인된 거야? 이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에서 그렇죠. 했다. 야, 정치가 이런 기능도 하는구나.
그런 효능감을 주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네.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고 또한 저도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 중 하나는 청년이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당이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정책 같은 경우는 정치 관심 없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쵸. 이거 왜 할인되지? 라고 느끼면서 이거 편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이구나 라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전국으로 확대됐을 때는 어떤 기능을 할지도 기대됩니다. 그쵸. 저는 일단은 전북하고 전남에 당원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청년 당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청년 권리당원이 6만 명 정도입니다. 네. 전북은 2만 9천 명이에요. 광주도 뭐 3만 명 정도 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소외감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던 거를 그쪽에서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호남 건 호남으로 묶고 영남 영남으로 묶고 제주도는 제주도로 묶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저희가 내려가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함께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예산이 달라지니까 제가 1년 동안 쓸 수 있었던 예산 1200인데 네. 이제 전국 청년위원회로 가면은 그게 이제 대학생위원회랑 물론 같이 쓰긴 하지만 11억까지 늘어나니까 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청년당원이고 텅디 PD님도 청년당원이지만 당에서 뭘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국 위원장 선거도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정당을 선언하면서 당이 조금씩 변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당원들이 직접 전국 위원장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제도.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원이 선출할 수 있구나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로 가면서 지도부에 정말 감사했던 게 저희가 원래 투표 방식이 예전에 2년 전에는 45세 이하 전국 대의원 50% 그리고 그렇죠. 45세 이하 권리당원 50% 해서 권리당원은 2,000명 샘플만 뽑아가지고 ARS로 돌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는 게 이제 전국 대의원 18% 근데 권리당원 82%로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끔 높였지만 오, 82% 우리 35만 청년 당원 중에 2,000명만 샘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건 전국 대의원들한테는 온라인 투표권을 주고 당원들한테는 투표권 안 주고 2,000명 샘플만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당원 주권 시대로 가는 거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그래도 퇴행이죠. 네, 그게 9월 6일에 의결되었었는데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하고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 오, 바뀌었습니다. 전당원 온라인 투표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또 더불어민주당 앱을 이용해서 투표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더욱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또 보면 다른 후보님들 세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진성 후보는 제가 서명을 받아 그때 최고위에서 말씀하셨던 게 후보들 모두가 동의를 하고 한다면은 바꿔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진성 후보는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 하니까 광명에 있대요. 나 지금 수원 쪽에 있으니까 그럼 네. 경기도의회에서 만나자. 음. 만나서 거기서 사인 받고 구봉규 소장한테 제가 전화 너무 웃겼던 게 소장이 이런 일이 있고 이거 바꿔야 됩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신 사인해줘요 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 못하고요. 제가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된다. 스캔해서 보낼 테니까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또 목소리 되게 밝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받고 그렇게 2명 사인 받고 나서 이제 모경종 의원님 의원실에 또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도 본인 이제 기자 그 회견 내용들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함께 하는 분들이 다 같이 만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부에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시대로 더 발맞춰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네.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과거와 다르게 대중정당이 되고 이제는 200만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직접적 의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당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문화들 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가 들어요. 이렇게 뽑혔는데 만일 당선되고 나서 활동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민주당을 지켜보신 많은 분들,
이런 위원회의 활동들 그동안 왜 권리당원들은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만약 그런 의구심이 든다면 저희 2년을 봐주시면 지난 2년 정말 저는 제 삶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삶이 없고 오로지 청년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경선을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난 이런 일을 하겠다. 공약이란 걸 하잖아요.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지켜내려 노력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공약들은 만약에 제가 당선된다고 하면 앞으로 2년은 정말 제 삶은 없을 겁니다. 전국을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가 되어 있고 저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진짜 각오가 남다르신데 특히 이번 전국 만약 청년위원장 당선되시면 가장 먼저 당내 시스템 어떤 것들 좀 개선하시고자 꿈꾸세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열정페이를 많이 요구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렇죠. 많이 네. 요구를 하죠. 네, 그리고 봉사해라, 네. 헌신해라, 그리고 재능 기부해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개 시도당마다 청년위원회 예산이 다릅니다. 어떤 중심 규정이 없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일단은 자원의 분배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야 할 일들을 짤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7개 시도당 이번에 선출되는 청년위원장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소통이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처음 되자마자 하고 싶은 거는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열고 싶어요. 열어가지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부터 니즈 파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부랑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제가 물론 모든 정당 문화가 다 비슷하지만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청년들을 찾잖아요. 지도부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께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수히만 지역일도 챙겨야 되고 입법도 챙겨야 되고 이슈사항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만 청년 얘기를 듣게 되고 돌아가면은 또 다른 이슈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큰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란 것은 우리가 듣고 나서 어떤 지도부 회의나 뭔가 좀 피드백을 드리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받아서 들어주시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난 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난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 네. 도대체 우리의 실질적 삶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은 어떤 청년들의 삶에 비전을 내놓을 것인가 해서 확실히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청년위원장 되신 후에 토론회 열어서 필요한 정책들 직접 청년에게 듣고 지도부에 또 제안도 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면 다음 차기 네. 정권 교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20대 무당층이 5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 잡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점들이 공정하고 기회만 제대로 준다면.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진짜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민주당,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전의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 가지셨던 것은 도대체 왜 당직자들끼리 짬짬이 이야기를 하고 정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두 번째 이제 연임을 하고 네. 계신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당원존을 만들어서 당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당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더 활용하는 것들을 고민하시겠네요.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표가 되시고 나서 혜택받은 케이스죠. 왜냐하면 서울시당 청년위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경선으로 선출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1세된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린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2년 남은 지금 시기에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는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들 그거는 어떤 지방선거를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도전하고 싶을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기회가 있고 희망적인 정당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면은 이 안에서 인정받고 본인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지금 박예슬 독 채널에 안개 속 삼겹살님 좋은 댓글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원 가입, 특히 권리당원 가입 후에 권리당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물론이고 각종 선거 일정 및 투표 방법 공지 등 당비 납부하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당 차원의 대대적인 내부 홍보, 기획,
공지 등 조직화된 독립부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당원 참여부라든 지의 명칭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와닿는 네이밍도 필요하고 카톡 민주당 채널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아는데 이분이 청년 당원이시거든요. 네. 직접 주신 의견들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ARS라니 뭔 소린가. 온라인 투표 활용하면 엄청나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신속하게 표결도 이뤄진다. 비용도 훨씬 적을 것이고 너무 답답하다. 매달 꼬박꼬박 당비 납부, 감사하단 카톡을 개인 카톡으로 보내는데 당 지도부 활동, 각종 위원회 활동, 당원들을 향한 홍보 및 보고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청년층에 대한 이해, 20대 마음잡기 등을 언급하면서 청년을 45세까지 규정하고 투표 등을 하는 게 좀 물론 그 덕에 저도 간신히 그 층에 들긴 합니다. 과연 40세, 45세 권리당원, 20세, 30세 권리당원 간의 정치를 향한 인식 등이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떻게 융합될 것이라고 보는지 좀 궁금하다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저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 건데 네.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 투표할 때 문자로 알림이 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거에 나갔을 때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권리당원이 대략 6만 5천 명. 네. 이번에 보니까 한 6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4천 명 줄었지만 그 당시 투표는 10,000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4천 명. 문자로 갔으니까. 이게 보면은 그 강원도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권리당원 인단 자체가 7,000명이었는데 실제로 투표한 거는 600명이에요. 그리고 경북도당도 4,000명이 정도가 이제 권리당원인데 투표한 건 400명입니다. 대략 10%. 전북도당 같은 경우에도 29,000명 권리당원 중에 투표한 것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밖에 1,500명이 안 됩니다. 문자로 갔어요. 저는 이번에도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그 당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마음이나 이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카톡으로 갔으면 조금 더 관심을 더 끌고 조금 더 많이 참여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을 어필해 봅니다. 지금 안진걸TV 실시간 댓글에도 올라오셨는데 이 네. 댓글이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승현님께서 권리당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효능감이 늘어난 것이 현재 민주당의 모습인데 청년 당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정당 활동할 때 효능감을 느끼면서 화이팅 넘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해주시면서 카카오톡으로 갔더라면 더 많이 투표했을 텐데 맞습니다. 문자보단 카카오톡이 더 활성화되는데 문자라니?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시당에서 그리고 도당에서 문자 오면은 잘 안 봐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는 시도당 문자 그냥 뭐 이렇게 사실 그냥 보고 넘깁니다. 네. 그런데 카톡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는 메시지들이고 또 예쁘게 로고 같이 나와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건 좀 꼼꼼하게 보게 돼요. 맞아요. 일단 일을 없애야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청년위원장 나가신다면 더욱더 카카오톡이나 또는 유튜브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를 준비를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하면서 지금 전국을 3바퀴를 돌았어요. 세 바퀴를 돌면서 어떤 거를 또 하고 싶었냐면은 각 지역마다 지역위원회 열심히 하는 청년위원장들이 있고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캠코더나 아니면 고프로 같은 걸 다 들고 그 지역마다 갈 때마다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만 찍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맛집도 같이 가고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장경태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님하고 저희 동작구 맛집 투어를 한번 브이로그 찍은 게 있었는데 저 기억납니다. 네, 그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네. 그래도 장경태 의원님께 네. 그런 제안 드렸어요. 내가 한번 그 지역을 가겠다. 그래서 같이 시장을 돌면서 네. 정치 현안도 얘기하고 어르신들 만나서 민주당 싫어하시면 왜 싫어하냐 이런 것도 좀 묻고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물론 뭐 저희가 그렇게 브이로그 하는 게 데일리 민주에 들어가면 또 좋겠지만 저는 전국 청년위원회 민주당 채널을 아예 따로 만들고 그게 그 다음 위원장에게도 이어지고 역사 속으로 갈 수 있게 계속 기록으로 남게끔 그렇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 투어 갈 때마다 그걸 또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윈드님이 젊은 당원들의 실제적 의견이 참 좋네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실사구시 정치와 맞닿아 있네요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울맥스님이 지역에서 전국 인재로 노성철 후보님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네. 안개속 삼겹살님 아까 이야기 들으시고 젊은 층에게 문자가 오는 것과 카톡이 오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젊은 층에게 문자는 거의 무시하는 컨텐츠라고 보면 돼요. 실생활 자체가 카톡이 메인임. 치과 예약도 카톡으로 하는 마당에. 그래서 전국 청년위원회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청년위원회가 또 별도의 카카오톡 채널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니까 갑자기 또 유삼영 위원장님의 일화가 네. 생각나는데 유삼영 위원장님이 동작구 지인 찾기로 다스베이다를 나가셨는데 네. 그때 동작구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한 게 제 번호를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네. 제가 그 문자 거의 한 3,000개를 2주 동안 답장을 했거든요. 수행하면서 답장하고 그 답장 좀 늦으면은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욕이 와 있어요.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네. 하고 와 그때 문자가 좀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달려라 보자 백사장님 저도 아는 당원분인데 이분도 한 30대 남성 권리당원분이세요. 네. 이분이 브이로그 하면 지역 맛집 핫플도 소개되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쵸.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 현안도 들어보고 저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전북에 또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 얘기해줄까? 한수양? 성근이 뭐 화수영 뭐 이렇게 네. 있는데 경태도 있고 거기 이제 끝나자마자 저는 그 주에 일요일 날은 내장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날도 뭐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면 찍으려 합니다. 뭐 당선돼서 가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들 진짜 실력 있고 검증된 후보고 네.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는 게 현실적으로 권리당원분들이 느꼈던 벽, 특히나 청년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네. 고민을 정말 평당원 분들이 느끼던 답답함을 그대로 제안하고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구현해서. 그것만 수년 동안 했으니까요. 아, 이렇게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정치에 실망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청년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특히나 구태여 민주당의 과거,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는 목소리 한번 내지 않으면서 특별한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당원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 저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노성철 위원장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제 처음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굉장히 큰 화두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많은 민주당 내 청년 당직 위원장들은 침묵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이 비판하셨어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길래 저렇게 하느냐.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당원들과 너무 다른 의견이 정말 말 그대로 구태여 똑같은 민주당 내 개파 정치하는 인물들과 똑같다. 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항상 할 말은 합니다. 제가 약간 되게 화면도 잘 띄워주시고 약간 저 특집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또 그 당시 저희 지역위원장이었던 그전 의원님한테 엄청 혼난 날이 있었어요. 욕을 엄청 먹었죠. 왜 욕을 먹었었냐면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지역에서 이제 유지 선배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첫 전화가 노현 나 여기 차 딱지 떼었는데 좀 정리 좀 해줘. 처음에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다짜고짜 전화 와서 그렇게 예. 얘기하신 거예요? 예, 확인하고 전화 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주에만 그런 전화가 제가 3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주차 위반 딱지를 무효화해 준 걸 동작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00건이 넘더라고요. 그게 의원이 타지 않았던 차도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은 그거를 본인이 탔다고 해놓고 무효화 시켜줬던 거예요. 와, 이런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무국에다가 이거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 있냐고. 청년들은 그냥 그 돈 다 내고 이렇게 그렇죠. 의원들하고 연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다 혜택 받는 거 아니냐. 이건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다.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세게 터뜨렸습니다. 오. 터뜨리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 적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당시 저희 지역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받습니다. 노성철 너 표 떨어지게 뭐 한 짓이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못한다. 그럼 같이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부탁하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거 노성철 의원이 다 막아서 못해요 하면 그 주민들은 또 저를 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렇죠. 나쁜 놈, 네. 이 놈 때문에, 이 삐리리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제가 조금 욕먹는 시간 한 2, 3개월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는 동작구에는 영권이 됐어요. 30년 동안 이어오던 관행 없앴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한 일입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용기이자 청년 정치에 희망을 거는 이유인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들, 기존의 관행, 그리고 관례처럼, 지역의 유지처럼 짬짬이 이루어졌던 것들,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 낼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목소리 한번 냈다가 정말 많은 욕 들었죠. 뭐 그랬습니다. 네, 우리 달려보자 백사장님도 크크크크크 남겨주셨고 네. 안개 속 삼겹살님이 그런 표라면 네. 떨어져도 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표라면 떨어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네. 또한 구태여 관행들이 바뀌어야지만 새로운 세대와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전국 청년위원장 되시면 또 지도부와 부딪히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뭐 사안이 다르겠지만 부딪히더라도 정치다 보니까 청년들의 생각이랑 다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의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ARS 2,000명 투표하는 거를 가장 빠르게 외부로 알리려면은 기자회견을 잡고 이런 거는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부를 찾아뵙고 지도부를 못 찾아뵈면 그 연결할 수 있는 의원님을 찾아뵙고 그걸 전달 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의 방식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민주당 청년 정치에 실망하셨던 많은 분들 이 방송 보시면 좀 희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무언가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다르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화하고 마련하는 것. 사실 그것이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오늘 말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어 좋네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송은 제가 사전에 사실 질문지를 보냈는데 네. 그냥 질문지 없이 질문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냥 오늘 정말 편하게 지금 생방송 하고 네.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젊은이들 위대한 도전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고 저출생 문제. 네. 특히 지금의 세대가 더욱더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이 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주거죠. 보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그렇죠. 희망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공감이 돼요. 희망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서울에 월세거든요. 서울은 또 동작구는 엄청 비싸요. 벗어나지도 못하면 벗어나면 바로 의원 제명되니까. 그죠? 동작구 벗어나면 동작구는. 근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합니다.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는다? 그렇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비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평생 내가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야 한다. 나의 맞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가 그런 비행기 처음이었어요. 네. 바이킹처럼 한번 붕 떴다가 깔아앉고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옆에
20대 커플이 손을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본인들이 마지막을 네. 준비하면서. 그래갖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면서 저는 근데 되게 덤덤했어요. 그래,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고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딱 들면서 그때 또 내리면서 했던 생각이 내 아이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로 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꿔가고, 예를 들어서 정책이란 것도 또 국정 운영이란 것도 이렇게 0점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맞추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멈춰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갑자기 맞습니다. 흥분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네, 민주당의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거는 것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힘의 민낯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파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그나마 나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정책들 그리고 또한 정치적 행보를 보면 아, 이 정당 그래도 뭔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왜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목소리 내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과부하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2030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비율로 따져보면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최소한 90명 국회에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5%가 안 되잖아요. 청년 정치를 더 신경 쓰고 싶어도 국정과제 따라가야 되지, 이슈 따라가야 되지, 그렇죠. 당론 따라가야 되지. 그 김건희 또 규탄해야 되지, 윤석열 규탄해야 되지, 또 지역 챙겨야 되지. 그렇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나 청년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되려고 하면은 청년 국회의원 수만 늘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당장에 총선이 되면은 청년보다는 경쟁력 있어 보이는 원래 현역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기회의 장을 열 수 있게끔 그 안에서 훨씬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회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바꿔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전 서울은 일단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께서 이번에 당선되면서 혁신시당, 젊은 시당 외쳤잖아요. 이번에 2026 지방선거 뭔가 다르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김용호 위원장님 저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하셨고 저도 너무 잘 따르는 분이고, 근데 장경태 의원님 이제 하시면서 뭔가 또 젊은 인재들한테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사실 서울로 몰려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저 사실 편하게 지방에 내려가서 직업만 있다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문직이 아니고 또한 거기서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가 균등하게 또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게 서울에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창하게 서울말 쓰지만 부산에서 올라온 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원래 부산 분이셨어요? 네, 원래 부산이고 부산에서 당원을 시작을 했었어요. 보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면 여기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차 타고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여러분 KTX 비용 많이 아시겠지만 네. KTX 비용도 부담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연휴 때도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던 청년 세대도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 한다고 못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청년 네.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실질적으로 와닿기는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확대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청년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17개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이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임기인 상태에서 저희가 초여름에 대전에서 모였어요. 단일 후보를 하자.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끼리 토의를 해서 그때 제가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김동완 국회의원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근데 또 불출마 딱 뜨길래 네.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제가 차 한잔 하자고 했죠. 또 같은 어. 부산 출신이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 편하게 얘기하고 근데 또 이제 또 모경종 의원께서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또 네. 한 달 전에 딱 갑자기 들은 거예요. 아 이건 비상이다. 그래서 네. 솔직히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SNS에 어떤 글을 올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람이니까 저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염탐하신 건 아니겠죠? 염탐보다는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벤치마킹. 그렇죠. 여러분 원래 카피는 매우 훌륭한 또 창작의 네.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내고 싶은 메시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이의 보폭을 보기보다는 제가 가는 길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소신껏.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고 저는 민주당의 모든 선거가 특히 그리고 전국 위원장 선거뿐 아니라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그리고 향후 대선까지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총선과 이제 대선 과정에서 느낀 것들은 이념이 다르면 정말 극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정말 격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 선거가 어느 네. 순간 이렇게 갈등이 돼버리고 맞습니다. 뭔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정치가 안 되도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확대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구나. 네. 모경종 의원님과 둘이 차를 1시간 정도 마셨어요. 네.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대선 승리, 그렇죠. 지방선거 승리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청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자. 그런 얘기들 합니다.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TV에 달린 댓글인데 마호님이 당원들은 뉴스로 민주당이 있다고 느낍니다. 방송 유튜브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이 구조가 너무 싫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 피부로 와닿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확대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라는 댓글들인 것 같아요. 또한 독도는 우리 땅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남겨주시면서 청년은 민주당 미래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마호님이 솔직 담백하시니 좋네요. 백숙 같은 남자.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사랑님께서 응원합니다. 만약에 되시면 첫 마음먹은 소신껏 잘 해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 때는 무언가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실 당원분들이 실망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당선이 되고 직을 수행하니 어라 내가 언제 그랬지? 라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성철 후보님을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왜 하고자 했냐면 이분이 직접 걸어오신 길들이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냈고 책임지는 것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이라면 한 번쯤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어서도 지금의 가진 뜻, 소신, 사명감 변함없이 책임지고 만들어내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있을 대선에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영상은 다 남는 거 아시죠? 네. 만약 노성철 위원장이 혹시라도 향후 당선되셨는데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가지고 당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남발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리 당원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당원들이 참여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사실 이야기를 나누는 당원들이 지역 당원들 외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180명 국회의원들 누가 있는지 민주당 당원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정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멀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성철
후보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나요? 이제 1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벌써 끝났구나.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그래도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안진걸 소장님이 없는 방송은 안진걸 TV에서 많이 안 보시는데 아, 그래요? 댓글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사랑님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마호님 믿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님이 안녕하세요. 정장이 잘 어울리셔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승현님께서 민주당의 미래 노성철 후보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을 해주신 예슬님도 응원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느끼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었던 것들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민서유 네. 채널에서도 청년들 참여하는 토론회도 많이 열었었고 맞습니다. 스피치 대회도 열었었고 저도 그래서 눈여겨봤거든요. 와, 근데 왜 이건 서울시에서만 하는가라고 느끼면서 야 이렇게 서울로 모든 것이 몰려가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도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는가 느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고자 그리고 더욱더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역할에서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후보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좀 검토해 주실 때 진짜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면면히 좀 지켜봐 주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우리 노성철 후보님과 함께 인터뷰했었습니다. 우리 후보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편하게 분위기 잘 만들어 주셔서 인터뷰 1시간 지난지도 몰랐어요. 너무 잘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정치 와서도 밑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대학교를 저는 다시 30살이 넘어서 갔어요. 사회부터 배웠습니다. 사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공감하는 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청년위원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근데 전국 청년위원장 이렇게 선거 뛰면서 가장 큰 축복은 전국을 돌면서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조금 압박이 있지만 24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저의 당위성으로 꼭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박예슬 톡톡 댓글창이 진짜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제 방송을 우리 청년 당원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안개숙삼 예슬님도 그렇고 노성철 후보님도 보니 민주당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남겨주셨고요. 우리 제임스님이 노 후보님 기호가 몇 번이죠? 저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3번을 이어서 그대로 저도 3번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판에서는 찍어주 3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찍어주 3. 네. 3. 여러분 이게 손가락이 꼭- 조금 힘들어요. 3. 네, 3.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기호 3번. 지난 전당대회였죠? 네, 전당대. 네, 전당대회 때 찍어주 3 했던 찍으면 좋은 일 일어날 잼 했던 3번 후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똑같은 의미로는 선거입니다. 또 제가 레벨 1이 동작을 지역의 청년위원장이었고 네. 레벨 2가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이었고 지금 레벨 3 전국 약간 청년위원장을 향해 갑니다. 게임에 네. 뭐라고 표현하죠?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네. 통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퀘스트라고 표현하나요? 레벨업이라고 네. 레벨업. 레벨업을 위해서 네. 지금 단계를 넘고 계신데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네. 투표가 확대된 만큼 좀 많은 당원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후보도 괜찮은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 좀 진정성 있는 것 같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많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시고 이 후보 그래도 경쟁력 있고 민주당 발전 위해서 한 번쯤 좀 들여다보면 어때? 라고 하시면서 박예슬 톡톡 채널도 여러분들께서 좀 추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노성철 후보님 네. 앞으로 남은 일정들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걸 묻지 않았어요. 네.
투표 기간이 언제인지. 투표 기간은 네. 10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투표입니다. 투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30일까지 가입한 권리당원 만 45세 이하 가능하십니다. 아, 만 45세 이하만 네. 투표가 가능한 거죠? 전국 네. 청년위원장 선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커뮤니티에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권리당원분들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일정이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고 또 네. 하나 더 어필하자면은 제가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제 지난 2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거기서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믿음이 가신다면 함께 응원 그리고 동행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10월 23일, 3일, 24일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4시. 오후 4시. 네. 아, 시간이 좀 짧네요. 오후 네. 6시까지 좀 퇴근 시간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많은 청년분들께서 점심시간이라도 핸드폰으로 투표를 하나요? 네, 카카오톡으로 올 겁니다. 네,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오면 여러분 당비 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당비 진짜 제대로 사용하게끔 권리를 꼭 행사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 50대 분들 중에서도 혹시 투표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여러분, 이 선거는 청년위원장 선거이기 때문에 만 45세 이하의 권리당원분들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비 언제부터 언제 또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납부하면 되는 부분이고 웬만하면은 다 투표권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라도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똥먹어 엄마님께서 변심을 하니 문제인지요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심하지 않도록 이 영상이 계속 채널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이 당선된 후에 어떤 활동하는지 우리 당원분들이 워낙 또 무섭고 저는 우리 당원분들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실 줄 아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못하면 또 채찍질 하는 거죠. 너 왜 못하냐. 맞습니다. 그때 당시 공약을 걸었을 때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 소중한 권리를 당신에게 위임해줬는데 왜 못하는 것이냐. 이야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려보자 백사장님이 10월 23, 24일 잊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여러분 아마 카카오톡 통해서 올 겁니다. 메시지가 네.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 게스트와 함께 하는 방송이 매우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미리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원고에 없는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셨을 것 같았는데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그냥 편하게 네. 가진 생각이 청년들의 삶, 민주당의 청년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정치 참여를 늘릴 것인가 그리고 대중정당 속에서 민주당 청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지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질문지에 있는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는 뭐 녹취록, 명태균 그렇죠.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일단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게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린 판단을 하잖아.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켜봅니다.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고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집권 플랜을. 이 이야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권 플랜을 준비하자라고 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여당이 이렇게 반응했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냐. 아니 집권을 준비하는 건 정당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데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하고 그것이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되는 길이 아닌가. 네. 거기서 민주당 청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역할들 또 네. 사명감 가지고 하실 거라고 네. 믿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넘게 방송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텅디 PD님 그리고 노송철 후보님께 제가 부족하지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너무 좋았어. 저 여기 스튜디오 PD님 한 1년 만에 왔죠, 저? 아니요. 한 2년. 2년 만에 왔어요?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요즘 서울의 소리 목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네. 내일 또 아침에 어. 서울의 소리로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노성철 후보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노성철 후보님 자료를 보려면 페이스북을 네, 들어가면 모든 걸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네. 소통도 가능한가요? 소통 가능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제가 뭐 좋은 점도 있으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솔직히 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당과 당의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대선 뭐 총선은 뭔가 민주당과 반대되는 당과 싸움이지만 이런 선거는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렇죠. 선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도당, 뭐 도당위원장, 뭐 시당위원장을 할 때 네거티브를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약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지금 우리 전국 청년위원장 뭐 이 선거에서는 전혀 네거티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오신 그대로 서로 간의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하시는 거에서 모경정 후보님과 만나서 또 차도 마시고 맞아요. 이야기도 나눴다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치르지? 지금까지의 민주당 선거 내부에서 또 치를 때만 해도 네거티브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진짜 축제처럼 하고자 하는구나. 이러한 세대가 또 변화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의 정치인이 된다면 정치가 조금 더 즐겁고 밝아질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경선은 축제입니다.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경선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런 점이 더 강점이다.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 이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발전적인 토론. 그래서 민주당을 누가 더 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하시는 우리 당원분들 돼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일 오후 8시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노성철 후보님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축제 속에서 저 건강한 욕심 내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번입니다. 여러분 적극 홍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